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밤사이 공기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지금 낮 기온도 전국적으로 많이 내려가면서 오랜만에 좀 쾌적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시장도 어느 정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도 지금 온기가 돌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어제 장 후반에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장 초반에 어제 급락을 했었고요. 장 후반에 조금씩 낙폭을 줄이면서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 보합수준권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그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 증시가 상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미중 무역 분쟁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살 깎아먹기다라는 논란들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어제 미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시장에도 지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회소된 측면은 아닌데 이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부분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된 만큼 저점을 좀 높여가는 측면이다라고 보는 게 옳다라는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이 내렸던 전기전자 업종의 일부 반등 기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품주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무더기 상한가 그리고 급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스닥 시장이 더욱더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무역 분쟁입니다. 그리고 터키와 미국 간의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만을 놓고 보기보다는 오늘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를 기약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올바른 투자 방향성들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들 하나하나 오늘장 내일장에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쇼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5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또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 명을 웃도는 등 고용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1년 전과 비교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5천 명으로 2010년 1월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과 자동차 업종 구조 조정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12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에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소비자의 불편, 또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과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이 청문 과정에서 소명됐고 현재는 결격 사유가 해소된 만큼 면허 취소보다는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가 확인될 때까지 일정 기간 신규 노선과 부정기편 운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도가 한국과 일본산 철강을 겨냥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즉 세이프가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당국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인도 철강 업계가 최근 한국과 일본산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남북, 미, 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단이 밝혔습니다. 강석호 위원장은 최근 중국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했다며 이 중국은 종전선언이 상호 신뢰에 관한 선언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방안이 아니겠냐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집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장은 2247포인트대입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0.3% 빨간불 꾸준하게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보시면 장 초반에 2240포인트 초반에서 2250포인트 터치한 이후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지 않고요. 박스권에 갇혀있긴 한데 빨간불 보이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633억 원 외국인 소폭이지만 매수에 동참해주고 있고요. 개인도 1029억 원 삽니다. 그리고 기관이 2065억 원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주체가 골고루 팔고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좀 1,000억 원 이상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지금 파란불로 전환이 됐네요. 0.34%, 0.13% 소폭씩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상승폭이 큽니다. 3%의 오름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의 오름세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가 31만 원대 초반은 지지를 받고요. 현대차 보합입니다. LG화학, 삼성물산 내리는 가운데 네이버는 마찬가지로 75만 원대 지지받으면서 소폭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빠집니다. 하지만 KB금융, 신한지주 올라가면서 금융주도 괜찮고요. 한국전력도 100원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70포인트도 넘어섭니다. 1.36%나 올라가면서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765포인트부터 771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지수가 장 초반보다는 한 5포인트 정도 더 지금 현재 올라오면서 현재 포인트가 오늘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수급 주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수급 주체 보시면 어제 대량 매수했던 개인이 오늘은 단기에 또 차익 실현을 합니다. 303억 원 팔고요. 기관 외국인 사고 있는데 기관은 소폭이지만 21억 원 삽니다. 금융투자는 팔고 투신 연기금은 소폭씩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336억 원 순매수해줍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빨간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꽤 큰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57% 올라가고 CJENM이 오늘 조금의 지금 조정이 나옵니다. 1.73% 내려갑니다. 신라젠이 6%의 급등, 나노스도 3%대의 좋은 흐름, 메디톡스도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반등에 성공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이어가 보도록 하죠. HLB 같은 경우 HLB 생명과학, HLB 오늘 양 종목 모두 잘 올라가면서 HLB는 급등입니다. 9만원대 단숨에 뛰어 올라갑니다. 바이로메드도 20만원 돌파했고요. 펄어비스가 2,100원 올라가면서 소폭 상승,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소폭 상승합니다. 포스코캠텍 어제 올라갔었는데 오늘 또 2%대의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카카오멜론 10만원대 지지를 받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3%의 반등 성공합니다. 코오롱티슈진 4%대의 좋은 흐름, 좋은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휴젤 컴투스는 소폭씩 내림세를 보여줍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진정세로 좀 보입니다. 1124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요일 시장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에 움직이고 있는지 이슈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그동안 신흥국 시장의 센티먼트를 좀 눌렀던 그 무역 분쟁 이슈가 일단 첫 번째로 완화가 되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분기 실적이 이제 다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나오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중국 측에서 이제 협상을 재개를 했다는 뉴스 자체가 그동안 대화가 없다가 이제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는 점 자체에 센티먼트가 좀 확대가 되는 것 같고요. 협상으로 인해서 이제 3차 관세 인상이 원래는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기업 공청회를 거쳐서 9월 5일 이후에 이제 발효가 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요. 이 2천억 달러라는 3차 관세 인상이 9월 6일에 실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재개가 되기 때문에 9월 6일보다는 확실히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그렇다 보니까 3차 관세 인상이 지연된다라는 그런 기대감 으로 시장은 조금은 센티먼트가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무역 분쟁 이슈 말고도요. 실적 같은 경우는 코스피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발표를 했고요. 금액단 자체도 레벨업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소폭 하향 조정되고 있기는 하나 이 하향 조정이 굳이 나쁘게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게 컨센서스에 대한 신뢰감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2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예상치를 상회했던 종목들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3분기도 오히려 조금 더 양호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이 미중 무역 분쟁 우려 완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좀 작용을 하면서 현재 가격 수준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느낌 이유로 지금 외국인 자금 유입세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포함해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들 필요할까요? 네, 일단 당장 다음 주 8월 23일에 2차 관세 인상이 발효되는 시점입니다. 결국에는 이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가 한국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키 이슈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일단 8월 23일에 발효가 되는 2차 관세 인상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160억 달러.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발효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3차 관세 인상, 2천억 달러라는 이 규모에 대한 관세 인상이 지연이 될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협상이 잘 마무리될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인 것 같고요. 만약 뉴스플로우에서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만 하더라도 안도랠리는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달러가 강세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가 되면 환율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의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슈로 좀 부각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잘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 부분들이 좀 잘 해결이 돼서 안도랠리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는 여전히 낙폭이 좀 가대하지만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들, 특히 뭐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뭐 외국인 매도 리포트로 인해서 좀 고전을 했던 셀트리온이라든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이슈 그리고 테마가 존재하는 금융, 화학, 면세점, 필수 소비재 이런 실적도 긍정적이고 앞으로의 그 모멘텀도 존재하는 업종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면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들까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유 쪽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원유 선물 가격이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많이 빠졌더라고요. 국제 유가가 지난 3월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좀 원인 좀 알 수 있나요? 네, 오늘 그 WTI 원유 가격은 1배럴에 65달러 46센트까지 떨어졌는데요. 7월 3일 날 고점이 75달러였기 때문에 한 13%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원유 차트를 보더라도 8월 들어서 50일, 100일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깼고요. 또 그동안의 강력한 지지선마저도 좀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날 경우에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유가 하락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유가가 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세 가지의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유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페크 같은 경우는 7월 원유 생산량이 하루 3,264만 배럴 정도가 되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모든 원유 거래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거래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달리 표현하면 달러화와 유가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9월뿐만 아니라 12월에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한 유가는 계속 하락 압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셋째는 지정학적 위험이 이미 유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8월 7일 날 제기됐지만 원유 공수는 11월 4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장 반응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란이 지금 생산량을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 압력으로 지금 작용하는 게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원유 가격이 뭐 $100 간다 이런 얘기까지 한때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내림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세 자체가 지금 꺾여서 하락 추세로 된 건지 궁금한데요. 향후 전망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뉴욕 상업 거래소의 그 옵션 시장을 보면은 권리 행사 가격이 $55 부분에서 대규모 풋옵션,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시장이 먼저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투기 세력의 이익 확정 매도가 최근 들어와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업 부분의 순매수 잔액은 60만 장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2월 피크 시와 비교해 보면 한 18%가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돌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에 8월은 에너지 수요가 왕성하지만 10월 달부터는 비성수기에 들어가는데요. 9월과 10월에 미국의 원유 재고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수일, 5일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돌발적으로 나온다고 그래도 유가는 $70 초반까지만 반등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그 오펙의 잉여 생산 능력은 현재 약 한 340만 배럴 정도 되고요. 이 중에 200만 배럴 정도가 사우디가 갖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쿠웨이트도 이제 추가 증산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량이 좀 더 공격이 된다면은 1배럴에 $50까지도 가격이 무너지는 투매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원유 시장의 상승 추세가 돌아서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에서는 원유 가격과 관련된 민감주들에 대해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향후의 유가 변동폭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협상 재개한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진전된 결과를 좀 우리한테 도출시켜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그 대중국 무역 공세는 좀 더 강화될 것이고요. 11월 그 중간 선거 때까지는 이런 흐름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무역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미중의 무역 전쟁 중이지만 주시장은 벌써 미국의 승리로 판정난 상태입니다.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전쟁에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실탄 부족인 상황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또 중국의 보복 조치가 미국 경제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체제 구조적인 문제만 드러내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입지가 훼손이 됐던 만큼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확전하지 않게 실무권 무역 협상을 지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요구한 중국에 대해서 대미 무역 흑자 2천억 달러를 줄이라는 문제,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칙 제정 요구를 중국이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과 관련된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고요. 이는 그 트럼프의 그 중간 선거를 앞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작업과도 연결되면서 앞으로
환율과 관련된 압박이 좀 더 세질 가능성이 있고 대미 투자 규제안과 같은 무역주의와 관련해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좀 더 압박이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두 손을 들고 수입을 확대해 주든지 미국 주도의 투자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경쟁 부분이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규칙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중국 내 정치적인 헤게모니라든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위신과도 걸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들어줄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주시장에도 아무래도 무역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과 관련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또 실패할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도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 어떤 또 보복 카드나 협상 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네, 중국에서는 관세 이외의 대응책을 지금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데요. 최근 CCTV라든지 중국인민일보를 보면은 애플을 표적으로 미국의 불매 운동을 하자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을 압박해서 협상 재료로 쓰겠다는 그 생각인데요. 이외에도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라든지 승인을 지연시키자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미국이 좀 경계하는 것은 미국 국채를 중국이 대량 매각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가 있겠지만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과 같은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중국의 우주 강국 꿈을 무산시킬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위에나 하락을 유도하는 방법, 그리고 미국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미국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조사 회사인 RCA에 따르면은 2000년 이후에 중국인들은 미국 상업 부동산에 총 541억 달러 정도로 투자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부터는 한 13억 달러 처음으로 분기 단위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오피스 빌딩의 보유 면적 같은 경우는 220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주택은 14,000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4,000 가구 정도를 지금 매각하려고 물건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매도가 집중됐던 뉴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가 하락했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관계가 좀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 하락 그리고 정적 혼란이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미국 대도시의 부동산 매각을 조금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산 버블 붕괴 그리고 경기 후퇴와 맞물려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도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주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쪽 여쭤봤는데 지금 이제 신흥국 환율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라화 환율 지금 급등락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폭락 사태 이후에 지금 신흥국 통화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위안화 쇼크 가능성 지금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국제금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에 신흥국에서 무려 14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출됐는데요. 터키, 중국을 비롯해서 남아공,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쪽에서 다양하게 자금들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에나 같은 경우에도 현재 4월 17일 고점에 비해서는 현재는 10%까지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 정부가 고율 관세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 유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여기에 터키 쇼크까지 일어나면서 신흥국 통화 하락이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위에나 하락을 용납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차이나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조정 기능이 현재로서는 잘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과도한 위에나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8월 초부터 시중은행의 환율 선물 거래 준비금 비율을 0%에서 20%까지 끌어올리면서 투기적 공매도를 지금 억제해 왔고요.
또한 엄격한 외환 관리로 인해서 자본 이탈이 좀 수그러들면서 외환 보유액이 6월, 7월 달에 걸쳐서 2달 연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본 유출 억제제뿐만 아니라 자본 유입 촉진 정책도 같이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환이라든지 금융, 주식 시장도 이제 서서히 바닥 국면에 이제 다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다양한 종목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하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